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의심 없이 드시고 저도 의심 없이 먹어봤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양사 이현미. 김영경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간이식 수술 건수나 기술 면에서 사실은 독보적이잖아요. 네. 세계적으로도. 지금 영양 관리도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병원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양 관리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우리 병원 기준으로 식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이식 전에는 음식 제한을 사실 좀 했어요. 단백질, 네. 저염식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간이식 수술 후에도 제한을 해야 하는가? 이식을 하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제 말기 간경변 환자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복수나 혼수 때문에 식사 제한을 좀 하셨었는데요. 이식 수술을 하고 한 석 달 정도 급성기가 지나고 잘 안정이 되면 대부분 이런 증상이 사라지게 돼서요. 음식 제한은 필요 없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무조건 잘 드시면 되는 건지. 잘 드신다는 게 무조건 다 드셔도 된다? 이런 의미하고는 조금은 결이 달라요. 본인이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가 혈액 검사 결과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조심해야 될 음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영양사랑 잘 상의해서 본인에게 조금 더 안전한 음식, 도움이 되는 음식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수술과 달리 간이식 수술은 좀 큰 수술이라는 느낌도 사실 좀 드는 게 식사 관리상 좀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이식 후에 드시는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 이 약들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몇 가지 좀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혈당이 올라간다거나 근육 손실이 좀 많아진다거나 고지혈증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식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식 수술 후 좀 달라지는 항목 하나하나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첫 번째로 면역 억제제 복용인데요.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선생님? 그 면역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물이 타크롤리무스가 있는데요. 이게 성공적인 이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약제예요. 근데 자몽과 함께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약물 대사가 방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제를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드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생자몽뿐만 아니라 자몽 주스도 못 드시게 하는데 환자분들이 종종 드시는 음료 중에도 자몽이 포함되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음료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항상 어떤 음식을 구입을 하시면 원재료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명 중에 이 음료 같으면요, 자몽 과즙 농축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몽 과즙 농축액 네. 6.4%라고 네. 써있네요, 선생님. 네네. 다른 10% 이상 들어있는 거에 비하면 많은 양은 아닌데요. 음료 드시는 양이 많아지면 섭취량도 같이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다른 음료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그레이프 프루츠 혼합액이라고 쓰여있죠. 자몽이 영어로 그레이프 프루츠예요. 그레이프 프루츠 과즙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이거 자몽이 들었구나 라고 잘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요구르트 몸에 좋다고 많이 드시거든요. 사실 의심 없이 드시고 저도 의심 없이 먹어봤고요. 근데 여기에도 오렌지와 자몽 추출 분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네요. 네, 몇 프로라고 정확하게 표기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료수를 가끔씩 하나 정도 드시는 거야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왕이면 굉장히 중요한 약을 드시는 것만큼 조금이라도 자몽 추출액이 포함되어 있는 음료수는 우리 병원에서는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식 후에 면역력이 좀 저하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음식을 다 익혀 먹어야 하느냐인데요. 답은 모든 음식을 다 익혀 먹지는 않아도 된다. 크게 구분을 하면 제가 동물성 식품, 식물성 식품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동물성 식품들은 주로 고기, 생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 그 다음에 알 종류, 달걀 종류 이런 걸 다 포함하는데요. 얘들은 반드시 익혀 드셔야 돼요. 요즘 달걀을 반숙으로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달걀도 반드시 익혀 드셔야 돼요. 육회, 생선회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금지를 하셔야 되고요. 식물성 식품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채소랑 과일입니다. 특히 채소는 식초나 베이킹 소다에 몇 초 정도 담궈 놓고요. 흐르는 물에 한 3번 정도 씻어서 급기니에 바로바로 드셔주시면 생으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좀 굵게 벗겨서요. 실온에 오래 두지 마시고 준비한 즉시 바로바로 드시면 생으로도 잡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거를 못 드시는지, 평생 못 드시는 건지. 이제 이식 수술하고 한 석 달 정도를 급성기라고 하거든요. 그 기간을 별탈 없이 안정적으로 잘 지나시면 생선회는 드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만약 그 시기가 던 여름에는 이제 비브리오 혈증균이 간을 공격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기간이랑 겹친다면 조금 조심은 하시는 게 좋고, 그 외에는 석 달이 지난다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 상태가 대부분은 불량 상태이신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식 후에는 어떻게 빠른 기간 내에 체중을 좀 늘려드리는 쪽으로 영양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한데요. 이식 직후에는 에너지 대사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요. 그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점차 안정되는 시기, 한 석 달 정도 지나면 체중도 늘어나고 영양소 흡수율도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과하게 드시면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절한 필요량을 알아서 알맞게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 좀 고단백식으로 드시는 게 더 좋은지 환자분들이 좀 질문도 하세요. 이식 후에 드시는 그 면역 억제제랑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가 근육 손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식 직후에는 또 활동에도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좀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근육을 만드는 재료, 단백질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맞습니다. 흔히 이제 회복을 위해서 환자분들 또는 보호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우리가 왜 예전에 들통에 뼈나 이런 거를 다려서 곰탕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양식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가요? 보양식을 드시는 게 효과적일지. 평소에 이제 잘 드시면서 한 번씩 그런 보양 음식들을 드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국 같은 것들은 저희가 영양소 분석을 해보면 국물에는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단백질이라든가 칼슘이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밥을 곰국에 말아서 대부분 또 김치하고만 드시잖아요. 오히려 영양을 많이 섭취하기보다는 섭취하는 영양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뜻하지 않게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보양식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요. 너무 과하게 드시지도 말고 평상 식사를 잘 유지하면서 한두 번씩 별미로 드시는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스테로이드 제제, 무슨 면역 억제제 이런 걸 드시면서 골다공증에 대한 위험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 칼슘제를 꼭 드셔야 되는지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칼슘제를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드시는 환자분에게 다 처방이 되지는 않지만 의사 선생님들께서 잘 선택해서 처방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음식에서도 칼슘을 섭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칼슘 구본 식품이 알고 계시다시피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해조칼슘,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이들 음식 중에 유제품에 들어있는 칼슘이 체내 흡수율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간식으로 하루에 유제품을 1번 또는 2번 정도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이식 후 당뇨병이라고 도 있잖아요. 지금 환자분들이 이식 후 당뇨병일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될지. 면역 억제제 부작용으로 고혈당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너무 빠른 회복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빵이라든지 너무 많이 드시는 간식이 있다면 조금 줄여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또 못 드시는 분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혈당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에 더 줄여 먹을 게 없어요. 단 음료 정도, 그런 정도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만 특별하게 밥상 위에서는 별다른 제한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거 그런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식 후 면역 억제제 등으로 이제 못 드시는 음식이 또 다른 게 혹시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수술 후에 직후에는 특히나 고용량으로 면역 억제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포타슘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포타슘 섭취를 조금 줄여보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잡곡이라든가 아니면 토마토, 바나나
이런 음식들이 포타슘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런 음식들을 조금 줄여보시는 게 필요할 수 있고요. 채소도 평소에 드시던 양의 한 절반 정도로 줄여 드시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거는 고포타슘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음료 중에서 차나 커피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 병원에서 정한 바로는 일반적인 차 종류는 티백 형태로 나온 것들을 한 1, 2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궜다가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 기호차로 드시는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대신 그 차잎 자체를 진하게 좀 오랜 시간 끓여서 물 대신에 하루 종일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커피는 뭐 오히려 좀 간쪽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보고도 많이 있어서요. 커피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보다 뭐 앞에 있는 음료 같은 거보다 물이 안전한 것 같거든요, 선생님. 혹시 물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없나요? 물은 맹물이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맹물은 생수를 이용을 하시거나 필터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정수기 물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런 맹물이 싫으신 분들은 옅은 보리물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보리물은 하루에 한 번씩 새롭게 끓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임상영양사가 들려주는 건강하고 안전한 간이식 후 영양관리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